자, 반갑습니다. 잘 들으셨죠?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한 내용은 보존적 조직 관리로 하여서 인간관과 그에 따른 인사관리 전략, 조직 관리 전략에 관해서 우리가 학습을 했었죠. 보셔서 아시겠지만 보존적 조직 하에서의 인간관리로는 크게 합리적, 경제적 인간관리, X론적, 미성숙적 인간관리, 기계론적 인간관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합리적, 경제적 인간관리라는 것은 뭘까요? 합리적, 경제적 인간관리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행동의 목표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이고, 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인간들은 끊임없이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타산적인 방법을 행동하면서 자기가 한 이에 대한 대가를 확실하게 갖고자 하는 것이 합리적 인간관의 개요라고 해요. 그런데 인간이 이와 같은 존재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관리자가 되거나 혹은 복지관리 분야에 책임자가 됐을 경우에 직원들이 열심히 조직 목적 달성에 기여하도록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일을 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똑같은 대우나 혜택이나 봉급을 준다라고 하면은 그 어느 누구도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기여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생각하셔야 지금 유행하는 특별상여금이나 연봉제를 통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은 보상, 혜택, 대우를 해주면 여러분 일하셔야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스스로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스스로 일한다는 겁니다. 왜? 인간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최대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궁극적 목표가 있기 때문에 돈을 얻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일한 만큼의 대가가 주어지면 다시 한번 일하세요 하지 않더라도 자기 스스로 알아서 자기의 이익을 최대하기 위해서 스스로 열심히 알아서 조직 목적 달성에 기여를 한다는 것이 합리적 경쟁 간의 개요예요. 다음 둘째, X론적 미성숙적 인간관리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누군가에 의해서 관리 감독되어지지 않거나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자신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즉흥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책임하고 일하기 싫어하고 믿을 수 없는 비협조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동시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미성숙적인 문제라 항상 남에게 의존적이고 변덕스럽고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만 연연하는 자아의식이 결여되어진 존재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와 같은 인간을 관리하려고 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간은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일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민주주의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서 일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원래 인간은 태어날 때 일하기 싫어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책임하고 믿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조직의 관리 책임자가 근위주의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서 일을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첫째 조직 인사관리 전략이고, 두 번째는 모든 인간들은 그냥 내버려두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서 작업 계획에 따라서 일하도록 시키고 일한 만큼의 대가를 지불하게 되면 조직 구성원이 목적 달성에 그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전략은 상벌 정책입니다. 당근과 철책 전략. 잘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못하는 사람에게는 벌을 주는 정책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간들은 태생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책임하고 자기 자신은 이익에만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도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 X론적이면서도 미성숙적인 인간관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기계론적. 하나 추가하세요. 몰인간적 존재, 몰인간적. 기계론적, 몰인간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전에서 얘기하는 게 우리가 참고해야 되죠. 고전은 우리의 삶의 생활을 영향하고 있어서 뭔가 옛날에 나온 이론들이지만 오늘 21세기 신정보사에서도 뭔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기계론적, 몰인간적 인간관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조직 속의 구성원으로서 조직에 의해서 통제, 조작되는 존재이고 그 조직 속에서 조직의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동기가 유발되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도 조직의
조작 통장에서 기계처럼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딱 기계처럼 2시에 수업 시작해서 3시 20분 되면 딱 마쳐야지 여러분 불만이지. 3시 20분에 안 마친다든지, 일찍 마친다든지, 늦게 마친다든지 하면 교수님 왜 수업 시간 준수 안 하세요? 라고 여러분이 저에게 불만을 제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나도 하나의 이 기계 속에 나사와 불과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 고전 조직 이론에서의 중요한 핵심 내용이에요. 지금 시대에서는 안 통하는 게 너무 많지만 그러나 한번 생각해보면 맞죠? 나 지금 내가 하는 게 뭐 틀린 말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대단하시고 일하러 왔죠? 영혼이 뭐죠? 그게 고전이나 영혼이 시대가 변해도 상황이 변해도 그게 바탕이 돼서 이렇게 맞습니다. 화가 열리시 돼서 박수 한번 칩시다. 여러분이 더 이상 강의 안 해도 이 수업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는 거다. 이거를 버리면 안 돼. 뭐니 해도 머리가 최고야. 그래서 일하러 온 이유는 돈 벌기 위해서 온 거니까. 내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주지 않게 되면 조직 구성원이 조직에 대해서 절대 만족할 수 없겠죠. 1차적으로 이게 돼야 됩니다. 1차적으로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인간적으로 매년 저하고 찬전하세요. 찬전하시죠. 어디 있어? 우리 기도 선생님 시간 나세요. 제대로 월급도 안 주고 일합니다. 월급은 주긴 주는데 나는 지금 아침 9시에 와서 너무나도 열심히 일을 하고 옆자리에 있는 친구를 보니까 적당히 시계만 보면서 퇴근 시간을 기다리면서 적당하게 시간 떼고 가는데도 월급날 명세서를 보니까 똑같은 월급이 주어진다라고 하면 일하는 것이 딱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배우 혜택 보상을 주고 연말에 가서 더 특별 상여금을 준다든지 해야 열심히 직원들이 열심히 더 일한다는 것이 고전 이론의 핵심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고 이게 또 중요하긴 하지만 현금 바탕인데 이렇게 한다고만 해서 조직이 제대로 돌아갈까요? 안 돌아가죠. 열심히 다 이제 일을 해서 여러분 원하는 만큼의 급여 혜택이 주어지게 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는 상이 주어지게 되고 못하는 사람한테는 또 벌칙이 주어지게 되고 이렇게 해서 잘 돌아가면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서 여러분이 내가 기계가 아닌데 왜 회사에서 나를 기계처럼 돌리니까 다 기계처럼 여러분 돌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수업 아니고도 여러분 다 기계처럼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안 오면 오픈하고 또 좋게 하면 세모하고 교수님 마음대로 하는 게 없잖아. 결식대로. 결식하면 끄고 좋게 하면 세모 치고 지가 하면 포도 치고 기계처럼 조직의 룰과 결식대로 내가 기계 속에 한 나사처럼 이렇게 이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실제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기분 나쁘잖아. 교수님 이거 기계가 아닌데요. 내가 어떻게 기계입니까? 혼란스럽죠. 기계 아니지 기계잖아요. 교수님도 기계입니다. 그런데 기분 나쁘잖아요. 이거 기계가 아닌데 고귀한 감성의 힘이 하나의 고귀한 인격체인데 돈만 주면 다 된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일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딱 맞는 이론이 1차적으로 회사에 온 이유가 일단 돈 벌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자기를 대학 보내고 또 내가 원하는 경제 사회를 요구를 충족시키고 하는 그와 같은 상황에 모인 사람들에게 딱 맞는 이론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여러분 다 여기서 벗어났잖아. 벗어났으니까 돈만 벌기 위해서 온 겁니까 지금 여기야. 여러분 여기 공부하러 오는 거 학점을 따기 위해서 온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불만이 나오게 됩니다. 합리적 경제인간에 대한 불만. 일한 만큼의 대가를 뭐니 해도 돈으로서 지급만 하면은 사장님으로서 역할은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한 불만이 나오겠죠. 사장님 돈만 주면 다 끝난 겁니까? 나를 인간적으로 좀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내가 돈 버는 기계인 줄 아세요? 기계를 중요한가? 당신 돈 버는 기계 맞잖아요? 기분 좋습니까? 나쁘죠. 사장님 저는 돈이 진짜 돈만 필요할 때는 그래 기분 안 나쁘지.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이 살만한 상태에 되면은 또 다른 걸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구되어지는 것이 요거예요. 사회적인 욕구를 여러분이 충족시켜주기를 원하는 단계에 오게 됩니다. 이 땅에 이제 어느 정도의 필요한 만큼의
봉급을 받게 되어지고, 이제 대우를 받게 되어지면은 사회적인 욕구가 이제 용수를 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먹고 사는 계획이 안 되고 돈이 필요하다는 사람이 부수적인 문제, 그 다음에 문제다. 여러분 다 지금 그거 생활하시는데 큰 돈이 없을 정도의 수준이 많잖아요. 맞습니까? 자연적으로 사회적인 욕구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수준치게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수업할 때는 우리 인간의 그 사회적인 욕구에 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은 인간은 다 사회적인 동물이다. 1차적으로 여러분이 합리적 경제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어지게 되면 자발적으로 여러분이 그 다음 욕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 100% 대답되는 건 아니고 학자들이 한 내림이 보기는 참고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먹고 살고 의식주가 해결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일반 생활하는데 별 이제 어려움이 있다 하게 되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의 욕구가 일어나게 된다. 지금 당장에 지금 먹고 살 길을 망해놓고 우리 자녀들 학비 낼 돈도 없고 이런 사람들한테 뭐 급한 게 뭐예요? 그 돈이 일단 먹고 자고 교육 시키고 하는 일단 그게 해결이 안 되는데 뭐 여러분이 나가서 친구들하고 댄스장에 가서 댄스 치고 춤추면서 친구 사귀고 이런 생각 분위기가 안 들죠.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해결이 된 사람들에게는 사회적인 욕구가 나오게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You are social animal. 여러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동물하는 게 별로 안 좋죠. 동물 다 잘할 겁니다. 사회적인 동물, 사회적인 존재, 소셜 애니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오는 이유에는 다른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사회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오신 큰 이유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사회적인 욕구라는 것은 뭐냐?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거죠. 혼자서 살 수 없는 동물이다. 남과 어울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다. 남과 어울리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 그게 인간의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라고 할 수가 있다. 남과 내 혼자서 사는 게 아니고 합리적, 경제적 인간관에서는 내 혼자 살더라도 큰 문제 없습니다. 내가 벌받아서 혼자 먹고 살고 왔다 갔다 하면 기본적인 존재론적인 삶을 낼 수가 있지만 사회적인 삶하고는 좀 거리가 있죠. 그리고 지금 클래스 수업 사회장 혼자서 집에서 공부하지 말해봤습니까? 사회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인 욕구라는 것은 뭐냐?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것은 인간은 혼자 살 수가 없다. 같이 어울려 함께 사람과 대신과 사생활의 정당, 우대를 나누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다. 그와 같은 기본적인 욕구를 응애하면서 엄마의 속에서 태어날 때 유전적으로, 선생적으로 다 갖고 태어나니까 이 욕구가 이제 충족이 안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스트레스 받는 거죠. 내가 기계가 아닌데 왜 회사에서 나를 기계처럼 돌리니까 다 기계처럼 여러분 돌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수업 아니고 여러분 다 기계처럼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안 오면 오픈하고 또 조퇴하면 세모하고 교수님 마음대로 하는 게 없잖아. 필수대로 교수하면 끄고 조퇴하면 세모 치고 시간하면 포도 치고 기계처럼 조직에 룰과 규칙대로 내가 기계 속에 한 나사처럼 이렇게 이제 저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실제적으로. 그런데 여기 기분 나쁘잖아. 교수님, 이거 기계가 아닌데요. 내가 어떻게 기계입니까? 혼란스럽죠. 기계 아니에요, 기계잖아요. 교수님도 기계입니다. 그런데 기분 나쁘잖아요, 지금. 이거 기계가 아닌데, 고귀한 감성의 힘이 하나의 고귀한 인격체인데, 돈만 주면 다 된 걸로 이래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일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딱 맞는 이론이 1차적으로 회사에 온 이유가 일단 돈 벌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자녀들 대학교 보내고 또 내가 원하는 경제 사회적 요구도 충족시키고 하는 그와 같은 상황에 모인 사람들에게 딱 맞는 이론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여러분 다 여기서 벗어났잖아. 벗어났으니까 돈만 벌기 위해서 온 겁니까 지금 여기야. 여러분 여기 공부하러 학점만 따기 위해서 온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불만이 나오게 됩니다. 합리적 경제인간에 대한 불만. 일한 만큼의 대가를 뭐니 해도 돈으로서 취급만 하면 사장님으로서 역할은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한 불만이 나오겠죠. 사장님 돈만 주면 다 끝난 겁니까? 나를 인간적으로 좀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내가 돈 버는 기계인 줄 아세요? 기계를 중요한 말. 다시 돈 버는 기계 맞잖아요. 기분 좋습니까? 바쁘죠. 사장님 저는 돈이 진짜 돈만 필요할 때는 그래 기분 안 나쁘지. 근데 이제
만한 상태가 되면은 또 다른 걸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구되어지는 것이, 자, 요거예요. 사회적인 욕구를 여러분이 충족시켜 주기를 원하는 단계에 오게 됩니다. 일단 이제 어느 정도의 필요한 만큼의 봉급을 받게 되어지고, 이제 대우를 받게 되시면은 사회적인 욕구가 이제 용수를 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먹고 사는 계획이 안 되어서 돈이 필요한 사람이 부수적인 문제, 그 다음에 문제다. 여러분 다 지금 그거 생활하시는데 큰 돈이 없을 정도의 수준이 많잖아요. 맞습니까? 자연적으로 사회적인 욕구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슴속에 수준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수업 줄 때는 우리 인간의 그 사회적인 욕구에 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처럼 인간은 다 사회적인 동물이다. 1차적으로 여러분이 합리적 경제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어지게 되면 자발성적으로 여러분이 그 다음 욕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 100% 대단히 아니고 학자들이 한 예림이 보기에는 참고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먹고 살고 의식주가 해결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일반 생활하는데 별 이제 어려움이 있다 하게 되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의 욕구가 일어나게 된다. 지금 당장에 지금 먹고 살 길이 망해하고 우리 자녀들 학비될 돈도 없고 이런 사람들한테 뭐 급한 게 뭐예요? 그 돈이 일단 먹고 자고 교육 시키고 하는 일단 그게 해결이 안 되는데 뭐 여러분 나가서 친구들하고 댄스장에 가서 댄스 치고 춤추면서 친구 사귀고 이런 생각 분위기가 안 들죠.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해결이 된 사람들에게는 사회적인 욕구가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You are social animal. 여러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동물하는 기분 안 좋죠. 동물은 나중에 본다. 사회적인 동물, 사회적인 문제, 소셜 애니멀.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온 이유에는 다른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사회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보시면 큰 이유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사회적인 욕구라는 것은 뭐냐?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거죠. 혼자서 살 수 없는 동물이다. 남과 어울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다. 남과 어울리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 그게 인간의 기본적인 사회적인 욕구라고 할 수가 있다. 남과 내 혼자서 사는 게 아니고 한국의 경제적 인간관에서는 내가 혼자 살더라도 큰 문제 없습니다. 내가 어려받아서 혼자 안 먹고 살고 왔다 갔다 하면 기본적인 경제론적인 삶을 낼 수가 있지만 사회적인 삶하고는 좀 거리가 있죠. 그래서 수업 사회자 혼자서 집에서 구하기 어렵습니까? 사회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온 거예요. 사회적인 욕구라는 것은 뭐냐?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것은 인간은 혼자 살 수가 없다. 같이 어울려 함께 사랑과 애정과 사제간의 정과 우정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존재다. 그와 같은 기본적인 욕구를 응애하면서 엄마의 속에서 태어날 때 유전적으로 선천적으로 다 갖고 태어날 거니까 이 욕구가 이제 충족이 안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스트레스 받게 되지만 돈이 없이 먹고 살기 막연하는 이게 문제가 안 됩니다. 일단 내가 지금 배워버리고 지금 배워버려가지고 죽어치게 또 엄마하고 댄스 하러 갈까 이런 생각 남기도 안 나죠. 일단 내가 일단 키워줘야 그 다음에 다른 생각이 나게 되니까 왜냐면 다른 생각하기 싫으면 굴러세요. 걱정이 없죠. 여러분들이 무슨 걱정이 있으면 빨리 누가 밥 한 끼 주고 나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주면 좋을 텐데 배가 고픈데 아주 좀 누가 밥을 좀 안 먹으시나 이에 걱정이 배가 일단 치워주면 좀 걱정할 생각이 나죠. 어디 가서 뭐 친구 만나가지고 전화가지고 불러내가지고 하나 수비 한잔 그 사회적인 욕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회적인 욕구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조금 더 부인하면 사회적인 욕구라는 것은 내가 이 조직 속에 한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사는 욕구예요. 조직 속에 한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사는 욕구. 여러분이 주위 친구들이 한 구성원으로 인정을 안 해주면 야 인간적으로 이럴 수 있으세요? 교수님 인간적으로 이럴 수 있으십니까? 왜 나는 MT한테 연락도 안 하시고 MT한테 저를 제외하시고 다른 학생들하고 마시고 저는 왜 MT한테 저를 왜 같이 참여하도록 안 해주세요?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이게 사회적인 욕구예요. 아빠, 나는 왜 가족 구성원으로 왜 식욕 안 해주시고 차별교 하세요? 딸은 애지중지하시고 저는 왜 아들이라고 왜 이렇게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교수님, 저는 왜 연계전공학부에 꼭 없어서는 안 될 학생으로 인정 안 주세요? 그럴 수 있으십니까? 다 연락해주고 시험. 우리하고 다 연락해주고 왜 저한테 연락 안 주세요? 나는 뭐 연계전공학부 학생 아닙니까? 그거 사회적 요구를 충분히 못 시켜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내 모습을 하나씩 가서, 진단하시죠. 얼굴 몰라도, 이게 정확하게 제가 이걸 모델로 존재니까, 보시면 다르더라고, 증강을 안 된다, 큰일을 안 된다, 거기 시작하시고, 여러분이서, 성질을 시고, 뭐랄까요? 증강을 안 된다. 얼굴은 몰라도, 우리 선생님하고, 증가하신 보호공기까지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고백을 처사하는 존재입니다. 꼭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부수문을 인생해주는 인생 갖고 사는 거고 이게 사회적인 노고예요. 그렇게 관심이 가지죠. 따라서 보니까 난 우리 학과에 같은 등록금 했는데 왜 연락 안 주는 경우 있잖아. 그래서 부수문으로서 인정받고 사는 거고 내가 이 반에서 꼭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온다라는 것이 느껴질 수 있도록 학과장님이 모습이 여러분을 관리해야 다음 학기에 자퇴하거나 휴학하거나 해리라는 학생이 없어요. 물론 이 학교 얘가 우리를 등록금 내는 수단은 노릇인가 하는 거야. 기대는 존재. 등록금 청구에서 받을 때까지 막 전화하고 막 연락하고 이래서 하는데 등록금 입금 깎여라 하는 이후에 학생 나왔을 안 연락했어. 야, 이거 우리는 등록금 여러 수단으로 신고하는 거 아닌가? 우리를 왜 이렇게 인간적으로 우리를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도록 알려하는 것이 사회적인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하나의 방법이다. 지난 주에 교수님한테 NT가 시제어 교수님 아니더라는 교수님 엄청난 자괴감을 느끼면서 오늘 이 수업 시간에 왔을 때에요. 교수님 NT라는 게 같이 가주시고 정말 내려가면서 와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 이 하니까 나 연계중학교 교수 아니잖아요. 아니지만 그래도 연계중학교의 교수가 아닌데도 연계중학교의 교수와 똑같은 필요한 교수님으로 나를 인정해주는 걸 알아줬습니다.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교수님 오늘도 빨리 올라오고 박수 한번 주세요. 나는 교수가 이런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나는 저기 여기 아니라고 이 학과에 소속되어진 소속은 안 됐지만 나는 그래도 이 교수 그룹군의 나를 소속시켜주지 않는구나라는 그 소리,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런 적 있습니까? MT가 늘어나고, 소속 교수 아니라고, 그렇게 소외감을 느끼도록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성능으로 인정을 받도록 하는 꼭 우리 여러분들, 이 반에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자산들이니까, 어떻게 하면 저러가는 그날까지, 목적지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다들 최선을 다해서 함께 가실 수 있으시겠죠? 그게 이제 사회적인 요구다. 동시에 사회적인 요구라는 것은 이 안에서 내가 뭔가 다른 학우들을 위해서, 교수님을 위해서, 이과를 위해서 기여하고자 하는 요구, 이게 동시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남으로부터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인정하고 사는 요구, 그래. 이름을 바꾸시죠, 지금. 그 다음에 또, 바꾸면 싶은 건 아니죠. 이 반에서 내가 뭔가, 자의 친구를 위해서, 뒷자리 친구를 위해서, 이 반 전체를 위해서 뭔가 나도 기여해서 뭔가 여기에 도움이 되어지는 필요한 문제가 되어지고 싶구나라는 그 욕구, 그게 사회적인 욕구예요. 가지고 계시던, 그래서 여러분이 그와 같은 욕구가 충족이 안 되어지면 나의 사회적인 욕구가 충족이 안 되어지니까 여러분이 삶을 안 나는 거예요. 학교를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집에서 그냥 쉬고 싶죠? 집에서 쉬고 싶다. 그래서 이 사회적인 욕구를 여러분이 내가 사회적인 욕구를 교수님들이 충족되어질 수 있도록 지켜내도록 주시하니 여러분 스스로도 무슨 분들 인정될 수 있도록 항상 여러분 지혜심이 하지 하고 남이 해주면 말하지 말고 내가 이번에 다른 많은 데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그 생각 다 가지고 계시잖아. 자기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 요것에 서희도 이거 얼마나 이게 얼마나 인간적인 배려예요. 정말 교수님은 인간 배워해 주시면 어떤 말이 하면 그냥 나를 부딪히는 순간에 당신 월급 받으니까 3시에 들어왔어요. 1시간 20분 되면 내가 10년에 당신은 200원 줘요. 감사합니다. 이 말이 하니까 인간 배려 넘치잖아요.
다른 거 아니죠? 예산대학교 워낙 정신교육이 잘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석강가도 물 한 잔 안 주고 석강시키는 데 있어요. 당신 우리가 석강비 많이 주니까 뭐 되지, 뭐 돈만 주면 되지. 뭐 다른 거, 우리가 줄 거, 뭐 별로 없잖아요. 석강비는 우리가 챙기면 되는데 뭐 물만 주세요. 주신 다음에 오지 마세요. 그 생각을 와야지. 왜냐하면 여전히 하는지 그들이 존재니까. 일단, 그죠? 그러니까 다 무시할 수 없다. 일단 우리가 더 중요하죠. 그건 돈이지. 일단 돈 주고 지금 좀 안심을 결심을 하지. 그러니까 돈도 주고 저희도 진짜 맛있는 맛있는 주면 그게 더 잘하는 거예요. 박수 주세요. 일단 먼저 돈을 줄 수 있는 역량을 키워들어가야 돼. 돈도 주고 돈 안 주고만 그 뒤를 깨우려 하고 교수님 힘드시죠? 마시고 하세요. 마시는 게 이건 몇번 계시도 않아요. 마시고. 기분 좋지만, 그래도 강의를 이렇게 목숨과 뺐으면, 뭐니 해도, 머니가 큐시, 현찰 방식을 들어야지.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 같이 또 다른 모습이 다른 모습입니다. 마실 거 주지 말고, 먹을 거 쓰세요. 그리고 마실 거 주는 사람들아, 또 먹을 거 주고, 또 뭐가 있을까? 인간적인 대우가 지금, 교수님의 지금 여러분이 해주시는 인간적인 배려를 하나씩 해주세요. 자, 수혜교시는 이 정말 맛있는 거 주셨으니까, 정말 우리 학생들한테 내가 이렇게 정말 가분한 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면 정말 한 수십 년만의 시간입니다. 박수 한번 다시 수혜교시겠습니다. 이 보통 일이 아니라 이 맛이 한 보세요. 이거 얼마나 정성이 있는, 이 정말 무슨 차죠? 피가 맑아지고, 피도 맑아지고, 새로 생성되고, 또 간에 모든 걸 해독을 보시고, 그런 줄을 아니, 건강 보기만 진심에 저 신명하게 보여요.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연하게면 일해내느라 그 복성이 없잖아요. 다시 한번 감사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해요. 정말 좋아요. 집에 재료가 많이 있어서 그냥 오늘 일은 그거야. 자, 그리고 자, 앉읍시다. 대우도 만져주 너무 감사하죠. 또, 자, 이런 인간적인 대우를 해달라는 사장님, 월급만 주는 거, 뭐, 월급 안 주는 사장님 어디 있습니까? 다 줍니다! 근데 다른 회사를 자꾸 가고 싶지. 네. 인간적인 대우를 안 주니까. 이 끝나고 나면, 오늘 수고했습니다. 한잔 드세요. 하면서, 사장님이, 어디로 계시더니, 등가장님, 오늘 정말 너무 많았습니다. 차한잔 들어가서 차한잔 드시고 가세요. 아니면 어디 바쁘지만, 제 방에 좀 와서, 저하고 잠시 얘기 좀 합시다. 제가 뭐, 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오세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따로 이번에 결혼하셨다면서요? 당신 인간적인 당신이요. 이번에, 결혼하셨습니까? 결혼하셨죠? 따로 이번에 결혼하신다고요. 너무 사생활, 너무 알리라는 것도 신뢰가 되는데, 만약에, 자, 우리 차례대로 하나씩 얘기하고, 우리 이승식, 교수님한테 큰 인간적인 예를 해주실 수 있어요. 교수님이 강의할 때 최선을 다해 열심히 나가시면 됩니다. 열심히 들어주고, 인간적으로 열심히 들어줍니다. 교수님한테, 오늘 정말 좋은 강의 이렇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따뜻한 말 한마디. 고맙게 뭘 고마워요. 학교에서 월급 다 주는데, 그런 생각 아닌데, 학교에서 당신이 강의하면 월급 받았습니다. 또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또 이제 앞으로 여기를 가고 재산을 가보면 형님 50만 원 보냈습니다. 50만 원 좋지. 좋은데 기분 좋으면서도 전화 한 통으로 그냥 돈만 보내면 다야. 그래서 집에 또 싸우면 전화 한 통에서 따뜻하게 돈 보냈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 하는 것도 그 하나의 인간적인 배려줘요. 요새는 그냥 입금하고 그걸 끝이야. 돈 안 주는 거고, 일단 근데, 뭘 주니까 그래도 좀 잔잔하지. 돈을 안 주면, 그러니까 돈도 안 주면은, 이 고전적 인간관리로 남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전화도 안 하는 사람은, 지금 사회적 욕구에 관한 수업을 안 받는 사람이잖아. 돈 주고, 전화도 하면서, 이 정말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해주고,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면담 다 했습니까? 교수님하고. 면담하는 공부 공부하고 난 이후에 교수님 면담도 안 하고, 그냥 자기 내년에 이름도 모르고,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면담하는 소리에서, 면담에서 하면은, 우리 교수님 학교에서 우리를 귀중한 일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소중한 사람을 생각하는구나. 면담에서 다 안 되겠습니까? 면담하셔야 됩니다. 면담 안 하셨습니까? 면담하게 되는데, 이게 문제겠구만. 안옥순 씨, 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누구로부터 이와 같은 인간적인 배려를 많이 받아 오셨을 텐데, 그 중에 딱 생각나는 게 있으면 하나만 짧게 소개하시죠. 이럴 때 나는 정말, 이 교수님 혹은 아버지가 딸이 나를 정말 인간적으로 대해주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던 하나의 예를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저는요, 저는 고생해놓고 몸이 아플 때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요? 어떻게 해줄 때야? 우리 아들 머리 딸들이 있을 때 머리를 못 머리는 빼고 머리는 지금 발로 덮여야 돈은 다 주냐니까 지금 돈은 다 주니까 야 인마 돈만 주면 다야. 엄마가 근데 지나간다 말고 머리가 치워놓고 내가 가르칠 때는 너 정말 머리가 치워주려고 하는데 아빠가 아픈데 막 참아야 될 거 아니야. 입금만 하면 끝이야. 전화를 한 통 해야지. 진짜 전화 한 통 하는 거야. 그게 우리 아들이 나를 인간적으로 이제 대해주고 전화 한 통. 또 간호도 나가해주고 또 텔레비전 해갖고 모사이크 쓰고 할때 배우고 아플 때 인간적으로 대해주는 거야. 치료비 일단 주는 거야. 그건 다 한다니까요. 그거 어느 사람 누구시나 치료비 다 들어. 아플 때 인간적으로 대해주는 거야. 치료비 일단 주는 거야. 그건 다 한다니까요. 그거 어느 사람 누구시나 치료비 다 들어. 등록금 안 되는 사람 누가 있어, 이게? 등록금 냈으면 학교에 한번 다 합니다. 그래도 등록금 내시면 끝나고 나면 교수님 못 마시죠.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오늘 우리 쫑쫑 파티하는데 저녁에 수고하고 이런 교수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현영 씨. 네. 또, 가재를 공부하시는데 박수 한번 주시죠. 진현영 씨 어떤 상황하에서 인간적인 비유를 정말 내가 받았구나 하면서 느낀 케이스를 한번 소개해 주세요. 열심히 요리를 해서 아이를 줬더니 엄마 힘드셨죠 하고 학교를 주는데 이렇게 자신이 대우를 받는구나 이렇게. 조금 더 크게, 너무 좋은 예를 들어요. 좀 더 크게. 엄마 정말 맛있는 요리 하시느라고 힘드셨지 하면서 어깨를 주물러 주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적인 정말 배려가 우리 아들이 나를 정말로 엄마를 생각해 주는구나. 나에게 뭔가 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하는구나. 이낙순 대표님, 웃기하지 말고 저 웃음으로 저에게 대해주는 게 너무나 인간적이죠. 박수 치세요. 인간적인 배우 뭐예요? 정말 저에게 밝고 아름답고 활기찬 미소와 표정으로 나를 대해주는 것. 그거보다 더 인간적인 게 있습니다. 못마땅한 표정으로, 친근한 표정으로, 문화적인 표정으로 인간적으로 나를 그런 식으로 대할 수 있어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한다고 다 하셨는데 제때 다 주고 못한 게 뭐가 있으세요? 월급 주고 다 줬는데 교수님 뭐 차 한잔도 하자고 다 했잖아요. 월급을 주고 그냥 본칙 만족하고 인간적으로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김양순 대표님은 항상 밝고 치아하고 아름다운 미소와 표정으로 나를 이렇게 도와주니까 정말 내가 인간적으로 기분이 좋아요. 그 반대로 안 된다. 진정이 못 만나는 거죠. 불쾌합니다! 물론 이렇게 대해주면 인간적으로 교수님이 너무 기분이 안 좋겠죠? 여러분, 너무나 인간적으로 이렇게 잘 대해주시고, 인간적으로 잘 대해주는 거예요. 반갑게! 대해주는 인간적으로 대해주는 것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해서 아름다운 표정으로 대해주면 내가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이명수 씨. 이명수 씨. 답이 너무나 지금 기대에 고대되어지네. 오늘 이런 강의는 없습니다. 책의 교과서에 보면은 인간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애의 종류,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전부 우리에게 공감이 안 가는 내용들이 수업에서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와 같은 종류의 예론을 이래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래야 자, 직접 현실 생활 속에서 뭐가 있었나요?
사회적인 욕구. 제가 어떤 일을 잘했을 때, 당신은 다른 데도 참 잘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아이고, 우리 이병수 씨는 참 이렇게 목소리 내보세요. 반갑습니다. 앞으로 우리 SBS 앵커로 가셔도 멋진 앵커로서 역할을 할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어휴, 과장님 말씀. 저는 거짓말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인터넷 주시면 이 가치가 있는 게 주시면서. 정말 어쩌면 이렇게 목소리 내보세요. 목소리 하나는 예쁘시구만. 이병수 씨는 목소리 하나는 그래도 괜찮네요. 이봉아 씨. 네. 다음 시간 쉬어도 5분만 나오기 지금 빨리 자료가 나와야 돼. 나를 인간적으로 저는 제가 크게. 네, 제가 장남이라서 장남. 제 남편이. 남편이 장남. 네, 그래서 저희 집에서 제사를 모십니다. 제사를 받습니다. 항상 제사를 끝나고 나면은 어머니께서 전화하셔갖고 얘야 고생했다. 누가 제일 고생 많이 하는 건 내가 안다. 항상 그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제가 이제 고생을 들었더라도 제가 인정을 받는다는 거를 느낄 때 기분이 좋아집니다. 박수! 바로 멋진 영감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우수한 학생들이 아무리 나무로부터 내가 정말로 인정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 사회적 요구가 충족되어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나머지 여기에 심리학적 요구, 사회적 동물이면서 심리학적인 동물이라는 것을 동시에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걸 고전적 조직 이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비슷한 건데 이 심리학적 욕구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바로 이봉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남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욕구. 이거는 어느 한 기관 단체의 구성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동시에 그 구성원들 속에서 그 구성원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기여하고자 하는 욕구. 이게 충족 안 되면 여러분 스트레스 받잖아요. 괴롭잖아요. 여기에 심리학적인 욕구, 인간 심리의 가장 핵심 요체는 뭐냐? 뭐예요? 원천적인 욕구, 본능적인 욕구, 남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욕구. 그것 때문에 사는 거죠. 남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욕구. 어쩌면 이순희 씨는 이렇게 수업 태도도 좋으시고, 또 피처도 좋으세요. 어쩌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글씨를 예쁘게 쓸 수, 글씨도 예쁘게 쓸 수 있죠? 네? 비결이 뭡니까? 글씨 한번 보세요. 지금, 여성은 시사입니다. 좋습니다. 보시잖아요. 보세요. 네. 어쩜 이렇게 필체도 좋으세요. 네, 수업 태도도 좋으시고. 표정도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이제 장학 받으셨다면서요? 그날한테. 주말씩 이번에 전국 연기 전공학부 콘테스트에서 금상 받으셨다고요. 축하합니다. 전국 대상 받는 것은 지금 상 명칭이 뭐죠? 우수상. 우수상. 무슨 우수상? 무슨 옷을 입었어요? 수기공무 우수상. 수기공무 우수상. 이야, 그 낙타가 바늘 굽는 통각이보다 더 어려운데. 박수 한번 주세요. 진짜 역량 있는 학우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힘찬 박수 다시 한번 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최순영 씨. 어땠을 경우에, 남이 알아주는구나.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정말로 이때는 내가 누가 남이 나를 정말 알아주는구나라는 쾌감을 느낀 거 하나만 생각해 주시죠. 끊임없이 여러분이 남이 알아주기를 원하죠. 교수님 말하고 있니? 고압치고 말하고 합니까? 여러분 좀 알아달라고 하는 거죠. 또, 어떤 분이 하죠?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가야 지가 잠이 잘 오지. 올 수 없이 아니 제대로 못 가르치고 여러분들하고 잘 올려가지고 우리 반에 필요한 교수님들 이 욕구를 못 충족시키고 하면 지가 잠이 제대로 오긴 안 오죠. 다음 시간에 올라가면 또 힘이 빠지고 이래야 하는데 언제 내가 누구로부터 진짜 인정을 받았구나. 나를 지금 알아주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엄마시면 엄마. 여러분 제일 알아주는 사람이 어머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번에 수기 공부를 해서 상을 타실 수 있었습니까? 엄마에게 기쁨을 남기시라고 얘기하죠. 이번 사법고시 어떻게 합격했어요? 뭐 때문에 사법고시 합격하면 그 운동력이 위해서 나왔으니까 어머니 기쁘게 해드리라고. 어머니 말하고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세요. 엄마가 나를
알아주니까 항상 나를 알아주는 사람 금메달 박수. 우리 김연아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금메달을 딸 수 있게 하는 그 동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어머니로부터 나왔잖아. 이 기쁨을 누구에게 전달하고 싶어? 그래, 어머니가 나를 제일 알아주는 사람이니까. 기쁠 때는 슬플 때는 괴로울 때나. 오로지 어머니는 여러분 알아주는 사람이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더라도 어머니는 여러분을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꼭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사회적인 욕구와 심리적인 욕구를 제일 만족시켜주는 사람이 어머니.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냐? 다른 사람에게도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 모성애를 발휘했어요. 교수님에게도. 여러분 정말 참 이 주말 토요일 시간 이렇게 수업하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보기가 좋습니다. 그것이 지고 나서 이 아쉬움 속에서 바깥에 지금 활짝 핀 창꽃보다도 여러분 더욱더 아름다우신 모습을 정말 제가 보면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지금 바깥에 창꽃이 다 그냥 여러분하고 비교하면 다 시대로 보일 정도로 여러분 모습이 아름답고 보기가 좋습니다. 다음 시간 시험 잘 치시고 다음 주 시험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